13일 일본에서는 지금 당장 10만 엔을 달라고 시청에서 칼을 빼든 남자가 체포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불안전에 의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언젠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사건이 결국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비이상적인 행정 시스템에 대해 비판하며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은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빠른 행정 처리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대응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일본은 과연 어떤 행정 시스템 문제로 정보 보조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염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궁핍에 괴로워한 한 시민이 특별 정부 보조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고 그는 칼을 소지한 미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무직인 오오타니 치요시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사건을 일단락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오오타니는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을 나눠주는 특별정부 보조금 담당 창구를 방문해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당장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직원은 차례대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줄 수 없다고 매뉴얼대로 응대했습니다. 이에 그는 가방에서 부엌칼을 꺼냈고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16cm의 부엌칼 1개와 8.4cm의 커터칼 1개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일가 수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소주금이 남아있지 않다며 매우 절박하게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럼 일본은 어떤 이유로 이런 미흡하고 비합리적인 행정 대응을 지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복잡하고 불편한 아날로그적 매뉴얼 대응 때문입니다. 일본의 특별정부 보조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아날로그적인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배달된 신청서를 받고 작성한 후 다시 우편으로 송부해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방법을 이용해야만 하고 각 가정에 배달되어야 하는 신청서도 각 지자체마다 달라 4월 말에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도 신청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위해서는 16년부터 시행된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하지만 보급률은 14%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도 번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 오프라인으로 일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일본은 항상 사람들이 직접 처리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했고 결국 그 방식이 이번 대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만엔을 달라는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절실한 목소리이며 이와 비슷한 궁핍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지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관공서들은 순서대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는 매뉴얼 대응을 반복하고 있고 그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능력 없는 관공서의 일처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최일순위의 문제이며 과연 언제쯤 유연하고 간편하며 편리한 행정 서비스로 전환이 될 것인가를 논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런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은 오랫동안 이어온 현금 사용 문화, 즉 결제 후진국이란 점에서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무연금 결제 비율은 약 18% 정도이며 80%의 한국과 60%대의 중국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할 때에도 현지 매장에서 5,000엔 이하의 소액 결제는 대부분 현금 결제를 요구받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결제 후진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과연 왜 일본은 신용카드 등 사용을 꺼리고 현금 사용 문화를 고수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에 대해 일본의 한 기사에서는 세계적으로 일본이 결제 후진국이라고 야유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국민성이 반영된 것으로 조그마한 불편에는 기존 것을 고수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갖춰진 ATM 시스템으로 어디서나 24시간 현금 인출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결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른 매체에서는 일본인들은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꺼리는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카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를 써도 그 어떤 혜택도 없고 신뢰도가 낮으며
8%에 달하는 소비세를 아까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이 한국처럼 많지 않고 매장들도 카드 수수료를 꺼려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국가 정책이 일본인들의 성향들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요즘, 한국의 선진화된 IT 기술과 금융 시스템 등의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번 연탐을 마치겠습니다.